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정혜리입니다. 여러분은 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만나볼 분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을 상대로 무엇인가 이뤄낸 바로 커피숍 히즈빈스의 대표 임정택 청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무엇을 찾아낸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예, 여기는 제가 공부하고 졸업한 한동대학교이고요. 2004년도에 처음 여기 입학할 때에는 한동대학교는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을 뽑는 곳이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그때 경영학을 전공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같은 생각은 아니었고요. 나도 한국의 빌 게이츠처럼 한번 대박을 내보고 싶다. 정말 유능한 CEO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으로 사실 처음에 경영학을 전공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한동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저는 창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회에 한번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그루전이라는 큰 대회가 있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을 정말 뽑혀가지고 가게 됐는데 중국의 북경대 친구, 일본의 동경대 친구,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의 청년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기의 꿈과 또 창업 아이템들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근데 북경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서 중국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나갔고 하나님도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그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요.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버스에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25살이었고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든 이유는 뭔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너무 스스로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버스 안에서 얼마나 간절했냐면 눈을 감아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취업하고 좀 부유해지면 그때 좋은 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뭔가 다른 방향과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6시간이 흘렀고 한동대 셔틀버스를 포항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한동대에 도착하기 한 3분 전쯤 되는 자리였어요. 저한테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 눈과 제 가슴 딱 두 축으로 한 구절 정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눈앞으로 딱 본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였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나 임정택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들께 예수님께 하듯이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까지는 장애인이며 세터민이며 독거노인이며 관심이 이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분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뛰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20년을 살고 포항에 내려왔기 때문에 포항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냥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렸어요. 동네 아무 동네나. 그리고 동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 안에서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주소나 아니면 연락처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이분들 만나고 싶은데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어디서도 그 명단을 그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학생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루에 두세 군데 동사무소를 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계속 다니는데 어느 곳에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면서 구청의 시청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청을 갔는데 시청의 그 주민복지과의 담당자분이 제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들으시더니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분도 크리스찬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셨는지 공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협조 공문, 한동대학교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누구 직인 해서 포항시 전체 동사무소에 이 공문을 뿌려줬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한동대학교 학생증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절대 저한테 정보를 안 주시던 분들도 공문을 확인하시고 여기는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만 사는 곳입니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것도 있고 여기는 차상위 계층 분이신데 건강원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입니다. 전파사 뭐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한 반년 동안 했던 일은 학교 수업 듣는 거 외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그냥 그분들 하루에 몇 번씩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무슨 장애인 시각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그리고 뭐 사회복지시설 그 동사무소에서 가르쳐준 이 가정들 하루에 뭐 두세 명 이상씩은 계속 만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수십 명 이상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분들은 가난하고 부족해서 혹시나 이분들이 그냥 어떤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다만 집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장애가 갑자기 사고 때문에 생겨났거나 해서 원치 않는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분들이 왜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도 주셨어요. 이분들 충분히 교육하고 어떤 기회만 만들어드리면 어디서든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 역시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수많은 장애인분들과 수많은 차상위 계층 분들이 정말 외롭게 혼자서 집에서만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내가 창업을 공부한 건 내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이들 살리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2008년 9월 2일에 저희 한동대 동역자들 몇 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제가 지금 멘토로 섬기고 있는 저희 정숙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그때는 거의 공동체처럼 시작을 하게 됐었죠. 포항에 있는 많은 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일단은 제가 부소시내과라고 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나 20-30명 되는 그 장애인 선생님들이 충분히 일도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연애나 결혼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일도 못하고 계셨고 결혼해 계신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같이 좀 일하고 같이 살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 교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장애인 한 명이 자립하기 위해선 첫 번째, 잘 교육된 기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일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기술과 기회와 두 가지를 다 맞을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이 사람들에게 드라마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업분석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전한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교육된 바리스타라는 기술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카페인데, 그 카페는 온전히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일할 수 있는 카페,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있다면 이 수많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뛰기 시작했죠. 네. 요즘 카페를 하나 하려면요,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하려면 한 5억 이상 들어요. 그때 당시에 작은 카페를 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한 1억 이상의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통장에는 그때 25만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아무것도 없고, 적어도 작은 공간에 카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커피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딱 하나,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든 스스로 살게끔 자립하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이 비전 하나는 명확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는데 멤버들 모이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러면 이 카페를 만들기 위한 돈을 위해서 한 앞에 기도해보자. 돈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 기도하고 회의하는 중에 한 멤버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없지만 돈을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과 파트너를 맺는다면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비전과 열정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같이 좀 좋은 역할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포스코 본사에다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본사 섭외부 팀장님한테 저는 한동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고 싶다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그분은 제가 무슨 총학생 회장으로 되는 줄 아셨나 봐요. 갔는데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큰 그 대기업에 카페를 만들겠다고 찾아온 거죠.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카페를 만들겠다. 맨 마지막 장에 사업비 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 600만 원.
맨 밑에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고는 말도 안 된다고. 일단 포스코에서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아직 대학생이다. 대학생이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아직 법인 같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카페에 대한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장애인들이 진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이유는 너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제 속에서는 가능한데 안 된다고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한 6개월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뵀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모여서 자, 안 되는 이유가 14가지긴 한데 이 14가지 중에 하나씩만 지우면서 해보자. 그럼 이것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씩 지우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바리스타라는 분들, 그리고 유명한 카페,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 그냥 막 뛰면서 익히고 배우고 찾아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 교수님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장애인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친해지고 이들의 정말 속에 있는,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 욕구들이 뭔지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포스코에 마지막 5번째로 찾아갔는데 사업 계획서가 처음엔 5장짜리 가져갔었는데 마지막에 38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던 건 전 확실히 기억이 나요. 팀장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술, 제대로 된 기회만 있으면 정말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의 카페만 있어도. 근데 이분도 이 친구가 진짜 돈 안 주면 계속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제 눈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업 계획서에 5천만 원을 제가 써가지고 갔었거든요. 이 돈 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속으로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날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돼서 처음에 이 카페에 대한 시드 머니가 마련이 되게 됐죠. 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은 돈도 없고 장소도 없을 때 먼저 포항에 있는 장애인 기관들의 사업 설명회를 열었어요. 포항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일하는 카페를 만들 예정인데 자, 지원하세요 라고 했고, 포항 여기저기서 지원이 들어왔고 면접까지 봤고요. 4명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아직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정말 그냥 믿음으로 했었죠. 그런데 저희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카페 안에 어디에도 장애인이 일한다는 말을 넣지 말자는 거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장애인이 일하기 때문에 뭐 도와주러 온다라는 건 한두 번의 조카지 그것 때문에 카페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최고의 바리스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전략. 그래서 어디에도 이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카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도 훌륭한 커피를 맛보러 오고, 일하는 분들도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교육을 대한민국의 최고 바리스타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리스타 족보를 찾아보니까 포항에 3대 바리스타 중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라비카라는 카페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을 찾아뵙고 계속 찾아뵈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고, 같이 비전을 하나 하면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당 교육비가 100만 원이 들었지만 사장님께서 우유값만 받고 교육을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이 보통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4주일하고 한 달이 되니까 이 교육해주는 사장님도 놀란 거예요. 아, 장애인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교육이 2달, 3달, 6개월까지 교육 갔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게 아무리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최고의 바리스타의 반열에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었죠. 네. 처음에는 가르치시는 사장님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고, 배우는 우리 선생님들도 외워야 되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레시피가 많고. 근데 이분들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약을 먹고 또 그 부작용이 있고 하다 보면 까먹기도 쉽고요. 오늘 배웠고 내일 또 배웠었는데 다음날 되면 다시 하얘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라는 생각은 사실 많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저희 전략이 뭐였냐면 한 분에게 달라붙어서 응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4-5명 이상은 됐었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고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같이 교육받고 하는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포스코를 뛰어다니면서 6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의 돈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는 장소만 생기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면 4글자밖에 안 보였습니다. 점포임대. 그런데 그 점포임대라고 붙어있는 곳에 전화해보면 권리금 본지급만 해도 이미 수천만 원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모이면 그 장소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돈도 됐고 교육도 받고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 하죠? 근데 한 명의 멤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동대에서 세상을 바꾸자고 배워왔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난 몇 개월을 장애인을 만나면서 편견이 깨지지 않았냐. 그럼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4,000명의 학생들도 장애인들과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깨지고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학교 안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정말 기도 하나 믿고,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총장님, 부총장님, 교수님들 한 3-4개월 이상을 계속 만나면서 제가 사실은 한동대에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배웠고 배워서 남주라고 배워왔습니다. 총장님, 이제 배워서 남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필요한데 한동대에 장소를 좀 이렇게 얻을 수 없을까요? 그 당시 총장님께서는 풀리 서포트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어요. 장소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제가 A4로 한 4-5장짜리 메일을 쫙 보내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획처장님을 만나게 됐고, 기획처장님께서 그러면 이 편집글을 보시더니 이 정도의 열정으로 이 정도의 비전으로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장애인들과 이렇게 함께 일할 비전을 가지고 너가 젊음을 내걸고 하고 있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고 한동대학교 설계 도면을 이렇게 내시더니요, 찍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반년 뒤에 한동대학 도서관 3층에 15평 되는 작은 공간에 장소를 얻어서 첫 번째 히지비스 1호점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 벽에 있는 벽돌들, 시멘트들 저희가 다 직접 해서 날랐고 시멘트 바르는 것까지 다 직접 했고요.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벽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포항에서 시작한 작은 카페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커피콩 하나로 세계 지도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커피콩 하나에 본드를 붙여가지고 한 7초를 누르고 있으면 붙습니다. 이 작업을 2명이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손으로 하나하나 붙인 그런 세계 지도입니다. 준비한 지 한 1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오픈을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근데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정신장애인 분들이었어요. 사실 이분들은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나타나는 조울증과 같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오래 계신 분은 정신병원에 10년, 20년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었지만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기 힘들었던 분들이 농담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웃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집에서 요리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저희 메뉴가 다 합치면 한 100여 가지 가까이 돼요. 그 메뉴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도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와서 고객들도 놀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고 저희 안에 멤버들 직원들도 다 놀라고요. 근데 그 한 명, 두 명의 삶이 완전 바뀌고 정말 훌륭한 바리스타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지 1년, 그리고 1년 반 만에, 카페 1년 반 만에 10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일을 하시게 되었고, 많은 고객들도 커피 맛이 너무 좋다며 막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사실 이 매장은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카페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좁아서 매장이 더 필요한데, 그럼 어디에, 어느 곳에 매장을 더 하면 좋을까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루는 놀라운 일이죠. 포항시청 시장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께서 히지빈스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히지빈스를 직접 방문하러 오셨고, 히지빈스의 모든 운영하는 것들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 히지빈스가 포항에 더 만들려고 계획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장으로서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게, 포항 안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려고 지금 막 줄을 서 있었어요. 왜냐면 소문이 났었거든요. 아, 우리도 변할 수 있겠구나. 장애인들이 소망은 가졌지만 더 일할 곳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호점이 중앙아트홀에, 3호점이 포항시청 로비에, 4호점이 바닷가 동빛나루에, 5호점이 문화예술회관에, 6호점 상공회의 소점에, 그리고 세명기독병원이라는 병원 로비에 7호점이 오픈하면서 지금 36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장 7개를 통하여서 더 많은 기적들이 지금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흘러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히지빈스의 수석 바리스타,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그때가 2009년부터 시작할 때요. 1호점 카페가 오픈하기 전부터 6개월간 교육받았거든요. 1기로 못했어.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가장 즐거우세요? 손님이 커피 맛있다고 리필할 때 하고요. 또 나가실 때 또 사가지고 또 포장도 해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또 사달라고 했어. 이렇게 나가실 때 커피 맛있다고 할 때 필요가 싹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우리 힘든 표가 조금은 있어. 제가 저를 쫓겨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낮에는 히지빈스에서 일도 하시고 저녁에는 또 대학 그 사회복지학 공부를 또 하고 계세요. 앞으로 멋진 사회복지사도 되실 거고, 히지빈스에 지금 가장 선임으로서 많이 후배들도 양성하고 교육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향기 제작소라는 곳이고요. 향기 내는 사람들에서 히즈빈스 사업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장애인들과 스토민들이 전문가로 양성되어질 수 있도록 베이커리 3번지 쿠키를 만드는 곳, 그리고 베이커리 여러 가지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또 히즈 로스팅, 커피콩을 직접 볶는 그런 공장, 그리고 설레는 떡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세터민들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떡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앞으로 사업의 또 전문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설렘과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보살펴 주신 정숙희 교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요. 제가 포항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길 오시느라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저의 포항 엄마이신 정숙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장사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가 2008년 2학기죠, 그죠? 네. 그 2008년 2학기에 평소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그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있어요. 지금 향기 내는 사람들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학생인데 그 김대경 사무국장이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좀 지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은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런 후배가 있는데 함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리고 온 친구가 정택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듣던 중에 특별히 정택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이 지역 사회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간증을 했었고 첫 만남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학생 신분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이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그때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격려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너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는 현장에 또 서 있는 또 우리 자랑스러운 또 제자가 되었고 또 정택이가 저하고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전공을 사회복지 전공으로 이제 바꿨죠. 사회복지 전공으로 바꿔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제 수업을 이렇게 듣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신장애인 분들을 도울까 또 지역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도울까라는 의논들을 같이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이제 한 5년이 넘었네요, 그죠? 보통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면요, 어떤 학업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정숙 교수님 제가 받은 건 어떤 학업에 대한 지식을 받은 거 당연히 있지만 그거 더 큰 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을 교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없었으면 제가 못했죠. 맞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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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정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네. (10명) (20명) (30명) 지금은
4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 바리스타 스타민들이 일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도 할 것 없이 사실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저희 가족이 포항으로 이사라도 갈 테니까 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제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라도 가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관심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는 포항을 넘어서서 서울이 됐든 강원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그곳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 있는 장애인들도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보자.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던 중에 사실 작년엔 미국에서 또 연락이 왔었어요. 미국의 메릴랜드라는 대학에서 교수진들과 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이 직접 히지빈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복귀를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는 잘 받고 사회복지는 잘 되어 있지만 일자리를 갖고 3개월, 4개월 이상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의 포항이라는 곳에 히지빈스라는 카페에는 30명 넘는 장애인들이 3년, 4년, 5년까지도 지금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셨고, 그분들이 여기 모든 상황들을 보고 가신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학술지에 저희 히지빈스 사례가 올라갔고요. 실제로 미국의 LA에 있는 베버리힐즈에서 히지빈스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까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생각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항에서 끝내실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초심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침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일이 되어지는 것과 그냥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는 계속 커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업들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장애인과 스터민들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커진다고 해서 똑같이 지금 자본주의의 하나의 기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에 물들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의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매일같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나누는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향기 나는 사람 임정택 대표를 오늘 만나면서 또다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임 대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건데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는 그 믿음의 힘,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